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의료 공백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백 커지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커지자 정부가 내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앞서 정부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행 초기에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안 돼 있고 일부 병원의 판단에 맡기게 함으로써 이 기준이 좀 불명확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 보완 지침을 다시 마련한 겁니다. 예.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서 나눴는데요.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 일반 간호사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 훈련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의 경우에는 위임된 검사나 약물 처방할 수 있고요. 진료 기록이나 검사 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 동의서 같은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거군요. 자, 정부에서는 지금 응급 고난도 수술의 의료 수가 올려주겠다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정부가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조속히 제정해서 의사들의 법적 소송에 대한 부담 줄이고 그리고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같이 줄여나가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예.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 조정관 오늘 회의에서 의사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하면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난 고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 되새기면서 의사 여러분이 있을 곳인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흰 가운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컷오프된 의원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한마디 했다고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오늘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일자 이야기를 했는데 기계적으로 계산기로 공천할 것 같으면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울산 남갑의 현역인 이채익 의원이 탈당 이후에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상황인데요.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 의원이 왜 경선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면 즉시 공개할 수 있다, 즉시 공개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채익 의원뿐 아니라 어떤 분도 마찬가지다. 개인적 통보라면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그걸 언론에 공개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를 판단받아 보고자 한다면 즉시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 사무총장은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못한 경선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들으신 대로 갈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약 당 떠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다신 돌아오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당의 공천 결정에 반발해서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하는 것을 시사하는 의원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되면 다시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 발언인데 무소속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다 라면서도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하려는 생각이면 저는 그런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건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서 이채익 의원이 지금 울산 남구 갑이 국민공천제 적용 지역으로 결정이 되자 여기에서 반발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시사했는데 한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마음은 전했지만 원칙적인 입장을 전한 겁니다. 아직도 공천 보류된 곳이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공천심사가 보류된 상태인 지역구들이 남아있는데 총 9곳입니다. 보류 지역은 부산 북을, 경기 부천갑, 경기 부천병, 경기 하남을과 경기 용인을, 경기 화성병과 경기 화성정, 그리고 전남 여수을과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에 아직 보류 지역들이 많은데요. 예. 이 경기의 부천갑, 부천병, 하남을 용인을, 화성병, 화성정 이 지역들은 이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서 공천 심사가 보류됐던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역구 9곳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오는 7일까지 공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7일이면 오늘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선 결과 그거 놓고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시끌시끌하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20개 지역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시금 당에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게 친문,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패배했기 때문인데요. 예.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은평을에선 비명계 현역 의원인 강병원 의원이 친명계의 원외 인사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태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던 박광온 의원도 친명계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게 패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 성남중원의 현역 윤영찬 의원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 또 남양주을의 현역 김한정 의원은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에게 졌습니다. 친문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 상당 경선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게 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에서는 비명계 신영대 의원이 친명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을 누르고 이겼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양평에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찾아서 이 지역에서 논란이 됐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시금 제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의혹을 다시금 부각해서 정권 심판론에 이제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이 대표는 그리고 나서 경기 여주시 양평군의 최재관 후보 지원 유세에서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 유세가 서울 종로, 영등포, 양천에 이어서 네 번째 현장 지원 유세였는데요. 이 대표가 서울 외 지역으로 유세에 나선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오전 큰 뉴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로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민주연대를 조금 전에 발족했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필두로 만들어진 정치 모임입니다. 민주연대 오늘 정식으로 출범했는데요. 이 민주연대에 소속된 의원들을 보면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설훈, 홍영표, 박영순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 회견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양극단의 정치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를 흔드는 기득권 양당의 패권 정치와 그리고 방탄 정치를 심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민주 세력, 정치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신경민, 정호김 전 의원 나오시면요.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보내서 내부 자료를 확보한 건데요.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한 건 지난 1월 18일에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입니다. 예. 따라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요.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이제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송철우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때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데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결국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결정이 났죠? 네, 맞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아주 우세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경쟁자였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현지 시간 어제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고요. 민주당은 아직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데 그런데 지금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도 그야말로 압승을 거두면서 사실상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전 현직 대통령의 4년 만에 리턴 매치로 결정됐습니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사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떠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슈퍼 화요일 다음 날에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공식적으로 경선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연단에 올라서 사퇴 연설을 하면서 헤일리 전 대사는 그간 보내준 열렬한 지지와 성원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선을 중단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더 이상 경선 후보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고요. 앞으로 정치적 재기를 다짐하는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표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트럼프가 7월에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다. 축하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만 전했습니다. 예. 정치인의 뒤끝 전 세계 비슷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